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큰 시험까지 시험 치면서 부담감도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수미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 어떤 의도라든가 또 내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괜히 필요 없는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을 거고. 자, 아마 막 지금 등급 컷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도 많을 거고 할 건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잘하고 있었던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실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단련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 한번 해보고, 자만심도 안 좋은 거고 실망감은 더더욱 안 좋은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는 6평에서 이제 쭉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남들이 연연할 때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더 해보자고요. 사회문화만 좀 한정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문화는 일단 새로운 유형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는 분명 쉬웠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1등급 컷 자체는 47점 밑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의 어떤 읽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는 문제도 있었고, 좀 특이했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답이 좀 더 쉽게 찾아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47점 정도가 아마 1등급 컷이 수능에서는 되지 않을까 싶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내고 문제를 읽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하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연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할 거고, 자,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판단,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얘는 뭡니까?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라고 하겠네. 자, 이것은 탄소 발자국은 무게 단위로 표시를 하거나 식물의 강합성 통해서 감소까지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도 뭡니까?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마지막에 나무의 수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 그치?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행동이 될 거니까 리얼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두 개 예쁘게 짝 지어서 나왔네요. 자, 1번입니다. 경험적 자료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너무, 그쵸? 중요한 내용이 1번부터 나와버렸네. 자, 얘는 다 알다시피 공통점이죠. 경험적 자료. 즉,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를 하는 것은 두 현상의 공통점이고, 같은 말은 뭐가 된다? 같은 말은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된다. 그치? 자, 이것도 공통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했을 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하고 특성이 공존해요. 반면에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존재를 하는 거니까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 특징입니까? 자연현상의 특징이 돼야 되겠네. 자, 다음 3번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대요. 디귿이 리얼에 비해서. 그러면 이 말의 안에는 둘 다 인과관계는 있는데 예외가 없고 확실하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뭡니까? 자연현상이 될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럼 봐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안에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공통점으로 꼭 가주셔야 돼요. 근데 얘가 좀 더 명확하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연현상의 특징이 돼야 될 거고, 확실성의 원리, 필연성의 원리, 자연현상, 확률적이다, 개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문화 현상. 자, 마지막에 가치 함축적이다, 사회문화 현상, 몰가치적이다, 자연현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지. 자, 1번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우리가 2번 문제가 일단 학생들의 오답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너무 제시문이 일단 길고, 그치? 길고, 자,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내용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2번은 조금 학생들한테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데 2번 문제도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험 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 우리가 이때까지 막 기출문제 풀면서 얘 처치 가했으니까 실험 집단인 것 같다 라고 갔지만,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지금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야, 너 독립변수 정확하게 찾아봐. 그리고 나서 처치가 가해진 모습을 너 정말 확인해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단순하게 처치다, 뭔가 영향받게 하였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독립변수를 정확하게 찾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영향을 받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가 확인하게끔 낸 문제 같다고.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료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가설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일단 우리 주제에서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얘들아, 주변인의 영향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거잖아. 일단 영향 주는 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영향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설문조사한다 명목으로 조사에 참여할 대학생 100명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60명, 수명 배정했습니다. 일단 봐봐. A, B, C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연구자가 설정을 하고 있는지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 먼저 갑은 A 집단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방에 연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해하니까 설문지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면 B집단, C집단에게는 연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방 40개를 마련해서 20개의 방에는 A집단 3명, B집단 1명. 그래서 보니까 자, 20개 방 좀 넘어갈게요. A집단 학생 3명과 B집단 학생 1명을 같이 있게 한 거예요, 지금. 자, 또 다른 20개 방에는 각각 A집단 학생 없이, 얘는 없이 C집단 학생 1명만 들어가서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문조사 시작 1분 후에 연기를 들여보냈습니다. 일단 연기를 들여보낸 거는 독립변수가 아니고 인위적인 상황을 지금 설정을 한 거야. 자, CCTV 통해서 B집단과 C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였고, 연기가 들어오자 B집단 5명 중 5명은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계속 작성했대. C집단의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자 15명 그냥 나가버렸대. 혼자 있었던 애들 중에서. 근데 5명은 계속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 일단은 지금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은 이런 거잖아. 무해하니까 설문지를 계속해서 작성하는 척 해달라고 했다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집단에 대해서 주변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주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B와 C집단 학생들의 행동이 바로 뭐가 된다? 종속변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참 많이 했을 법한 3번 선지는 답이 안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종속변수라고 하게 되면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여기 C집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들의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종속 변인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집단의 어떤 종속 변수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모두에서 측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좀 다뤄지다 보니까, 그래, 통제 집단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도 종속 변인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형식 같은데, 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뭐가 된다? 이 친구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좀 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할 거리는 있는 겁니다. 과연 C집단 학생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 주변인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데 이게 종속 변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가 정답은 일단 이 친구들의 행동은 주변인의 영향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다? 독립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100명을 뽑았어요. 일단 뽑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알고자 뭔가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실제로 내가 조사를 하고 있는 집단은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A 집단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적인 측면밖에 없는 것이지 이 자체가 표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모 집단은 항상 주제를 봐야 되는 거고. 자, 주제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아마 모 집단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번 사전검사는 두 집단, 즉 실험 통제 집단 모두의 어떤 현재적 상황 또는 지금 어떤 종속 변수의 유사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첫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사전검사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이제 4번으로 나오는데 B와 C 집단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B와 C 집단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봐야 될 거잖아. B 집단은 A 집단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봤더니 다른 학생들을 살피면서 계속 학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B 집단은 주변인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받게끔 한 거고, C 집단은 방에 혼자서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한 거야. 주변인의 영향을 없이 만들어 준 거라고.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실험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자, 독립변수에 처치가 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독립변수가 뭔지 찾는 게 우선인 거고, 독립변수가 그래 주변인의 영향인데 A 집단의 행동이 주변인의 영향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되면 B 집단은 영향을 받게끔 한 거니까 실험 집단. 반면에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C 집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있게 한 거니까 독립변인의 처치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는 뭐다? 통제 집단.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얻고자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는 조작의 과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B와 C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A, B, C가 다 나온다고 해서 집단이 붙는다고 해서 전부 다 실험 통제 집단이 붙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만드는 집단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는 A이자 C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자, 이런 문제는 마지막 교사 대답까지 보고 풀어야 되지. 근데 친절하게 교사가 모두 옳게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조금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을은 모든 A는 C에 해당하지만 모든 C가 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히피 문화인 거야. 미국의 히피는 일부의 세력들이 되는 거니까 하위 문화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그렇죠, 주류 문화구나 라고 할 거고, 알다시피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일종인 거야. 그렇지? 근데 하위 문화 중에서 이런 뭔가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 가지고 있는 게 반문화라고 규정이 되는 거니까, 자, 보다시피 모든 A는 C에 해당한대. 그렇지? 이 말은 모든 하위 문화는, 모든 반문화는 어디에 해당한다? 하위 문화에 해당하지만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1번. 자, 타 지역에서도 즐기는 특정 지역의 음식은 A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했을 때 반문화가 안 되는 거겠지. 그치?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되는 거니까 이제 자, 하위 문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주류 문화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자, 그러니까 반문화와 관계는 없고. 자, 두 번째는 A는 B와 달리 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유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공유한 문화는 뭡니까? 주류 문화가 돼야 되겠다. 다음 3번은 B는 C와 달리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건 뭡니까?
반문화, 하위문화 둘 다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라고 이야기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자, 다음에 B는 A와 C의 총합으로 구성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위 문화, 반문화를 다 더한다고 해서 주류 문화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의 공유 범위가 다를 뿐인 것이지, 자, 문화의 단순한 합이 전체 문화 또는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에 5번은 가에는 C는 사회 변화에 따라 B가 되기도 합니다. 즉 뭡니까?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는 거고, 반문화가 또는 하위 문화, 반문화 성격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고,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에 1번도 봐봐. 이런 거야. 타 지역에서도 즐기는 특정 지역의 음식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특정 지역의 음식 그 자체는 분명히 하위 문화가 맞다. 근데 이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즐기게 되는 순간 이 문화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4번. 그림은 일탈이론 가나를 적용하여 청소년을 특성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교류를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럼 B 집단은 뭡니까? 이거는 차별 교제 이론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고. 자, 반면에 나를 적용한 거는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 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는 둘 다 높은데 수단이 많이 없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머튼의 아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1번 볼까요? 가에 따르게 되면 B 집단보다 A 집단. 일단 A 집단은 나쁜 애들하고 교류하지 않고 착한 애들과 교류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착한 거 많이 배우겠지. 그럼 두 번째는 C 집단보다 D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나 전부 다 성공하고 싶고 나도 전부 다 뭐 다 잘하고 싶다고. 근데 얘는 뭐가 없는 거야, 얘들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쵸? 4번은 솔직히 왜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은 자,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 차라리 다른 거 정리를 할게. 자, 일단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는 작년 수능, 그죠? 재작년 수능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디르켐 아노미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죠? 머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규범의 통제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는 디르켐의 생각이 들어가 될 거고. 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그쵸?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어디 특징이 돼야 돼? 낙인. 타인과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중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차별교제, 그리고 뭡니까? 낙인의 공통점이 돼야 되겠지. 머튼의 아노미는 무슨 관점이야? 관점, 기능. 자, 그래서 일탈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게 거시가 되는 거니까 상호작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사회, 정보사회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 같아요. 농업사회까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의 분거나 하는 순간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거 아니겠나, 얘들아? 탈관료제. 그래서 탈관료제는 어떤 사회에서? 그치, 얘들아? 정보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 조직 운영 원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왔네. A는 정보사회, B는 산업사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A는 B에 비해서 비대면 접촉 비중이 낮다가 아니고 높겠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향 매체 정보 전달 비중이 낮대요. 일단 쌍방향은 뭡니까? 쌍방향은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뉴미디어가 되는 거고, 산업사회는 일방향, 정보사회는 양방향. 그럼 어때? 정답은 일단 2번이겠네. 소품종 대량 생산. 어때요? 소품종 대량 생산은 종류는 작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생산한다. 산업사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 자, 4번은 B는 A에 비해서, 자, A는 B에 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죠? 크다. 정보사회가 큰 거 찾아야 돼.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이 크다가 안 되겠지. 정보사회는 나왔잖아. 비대면 접촉을 할 수 있는 정보와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5번은 정보 확산의 속도는 당연히 정보 속도가 아니죠. 정보사회가 더 빠를 겁니다. 자, 5번은 2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6번인데,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발생한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1차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변동만, 2차 변동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 간의 문화 접변만 있었습니다. 자, 가에서라는 발명, 발견, 직접 자극 전파 중 하나고, 가와 나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이 문제는 그래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전파하고 여기에 따른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접변을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내고자 하다 보니까 표현상 분명히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우리가 봐봐, 문화 접변의 결과라고 배울 때 융합이다, 동하다, 공조는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극 전파에 의해서 나타난 발명을 문화 접변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논란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 접변이라고 했을 때 문화 체계 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극 전파는 뭔가 이렇게도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전파되면서 그 사이에 발명이 되는 요소인데, 시작은 전파가 맞지만은 이걸 접변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문제는 지금 요인하고, 즉 원인하고, 전파라고 하는 원인하고 여기에 따른 결과를 같이 내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자, 문화 접변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외재적 변동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리고 가와 다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와 다는. 그러면 여기서 창조하는 것은 뭡니까? 창조하는 것은 발명하고 자극 전파잖아. 직접 전파는 전달된 문화가 그대로 정착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A에서 E는 다른 문화 요소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대요. 그럼 1차 변동에서는 가가 만들어졌네. 자, 가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내재적 요인. 그래서 가는 발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발견이 되겠네. 자, 그리고 2차 변동에 해당한 요인은 여기서 뭡니까? 자극 전파가 돼야 될 거고, 자, 여기는 직접 전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1번 볼게. 가는 발견, 다는 자극 전파입니다. 가에서 틀렸네. 일단 두 번째, 나는 라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봐봐, 우리가 조심할 건 이거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자, 문화 요소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물건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도 우리 사회는 문화가 다양해진 거예요. 근데 있었던 문화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른 사회에서 있었던 게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융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것인 동시에 우리 사회 문화는 또 다양해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드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창조되면 다양해지겠지만 창조되지 않아도 뭐한다? 그냥 들어와서 우리 사회 다양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둘 다가 되는 거고. 자, 다음 3번은 2차 변동 결과 을국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봐봐, 추가된 문화 요소가 A에서 C인 거야. 그러면 변동 전의 문화 요소, 1차 변동으로 추가된 문화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 전파된 문화 요소가 그 사회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왜? A와 C는 갑국에서 있었던 문화 요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요소와 A와 C가 함께 나란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문화 병존 또는 공존에 해당한다. 다음 4번은 을국은 매개체 통한, 일단 매개체라고 하게 되면 간접 전파인데 여기서 상관이 없다가 돼야 될 것 같고, 2차 변동 결과 갑국과 을국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는 A와 C가 되면서 두 개입니다 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7번입니다. 자, 집단과 조직은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렇죠?
2학년 문제보다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A가 뭐 이익사회가 돼야 되겠지. 일단 이익사회는 목적만 있으면 다 이익사회고, 자발적 결사체 공식 비공식 전부 다 이익사회야. 자, 그리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죠. 이유는 친목이 목적이니까요. A는 비공식적 제재가 지배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공식적 제재라고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는 1차 집단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맞죠? 근데 이익사회 안에는 공식 조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2차적 관계다. 2차적 인간관계다. 그럼 어디다? 목적은 과업일 때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겠구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는 자발적 결사체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럼 달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익사회 안에 학교라든가 회사,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어떤 공식 조직으로 보거든요. 다음은 4번. A는 B와 달리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봐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비공식 조직이 있으면 비공식 조직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익사회가 되는 거잖아. 5번은 A의 사례는 학교, B의 사례로는 사내 동호회. 그렇죠? 좀 허무하게 답이 나와요. 자, 8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봐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축적성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축적성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뭔가 풍부해지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축적이 되는 모습이잖아. 그치? 자, 홈코미니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한 문화도 여기와 관련된 모든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건 넓은 의미의 문화. 자, 문화 생활에서 말하는 문화는 뭡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 자, 다음은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너무 대놓고 좋네. 그쵸? 집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문화인 거야. 일단 집이 영향 주었다가 아니야.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이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과 관련된 산업이야, 정확하게. 자, 여하튼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동영상 전송 기술입니다.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왜 물어봤을까요? 다음 5번은 문화 지체입니다라고 했을 때,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 변동에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봐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폭발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장애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와 관련된 또 다른 물질 문화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지, 물질과 비물질 문화 간의 변동 속도 차이는 아닌 거거든. 문화 지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문화 지체는 기능론이다. O야 X야? 그쵸? O가 돼야 되겠지. 궁금하십니까? 이유는? 그러면 제 개념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그쵸?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좀 나왔는데, 자, 저도 9번 사회 계층이, 그러니까 사회 계층 이동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그런 문제를 과연 풀어야 되나?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문제는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갑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 대상으로 본인 계층과 어머니 또는 아버지 계층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칸이고 열심히 칸을 셌을 것 같아요. 자, 모두 자녀는 1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음영 부분의 면적의 크기는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이동입니다 했을 때, 세대 간 상승이동은 부모보다 계층이 높아지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입니다. 이런 애들.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는 중상입니다. 뭐야? 이게 상승이동인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도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 또는 상층. 부모가 중층인데 여기 상층, 그치? 여기는 상층, 여기도.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세대간 이동이니까 둘 다 발생을 해요. 자, 두 번째, 여기다 세대간 하강 이동도 보게 되면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하층인 거야.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중 또는 하층인 거야. 이게 다 뭐야? 세대간 하강 이동이 되는 거거든. 자, 여기도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하층인 거, 부모는 상인데 자녀가 하층 또는 중층인 거. 그러면 달리가 아니고 둘 다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다음에 3번은 갑국의 자녀 세대는 피라미드입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녀는 지은 거잖아. 갑국은 상층, 그렇죠? 뭐 그다음에 중층, 하층 봤을 때 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저 상층이 제일 작고, 자, 숫자를 세보게 되면 자, 하층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 피라미드형이다라고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을국 자녀 세대 보게 되면 을국은 하층이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중층이 7칸이고, 자, 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 6칸입니다. 일단 그림 자체가 마치 중층이 제일 낮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 둘 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고. 자, 다음에 4번은 부모 세대는 모두 다이아몬드형입니다 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는 중층의 비율이 제일 높으면 되는 거잖아. 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5번은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의 계층은 대물림 받은 자녀는 하층에서 가장 많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부모도 하층이고 자녀도 하층인 거, 그렇지? 이거 또는 부모도 중이고 자녀도 중인 거, 이거를 다 각각 다 세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세기 싫습니다. 안 할게요. 자, 9번은 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솔직히 막 뭐 개수 세고 이런 것들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뭐 사회 통합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 다이아몬드 이 모양인 거 아느냐? 피라미드 이런 모양인 거 아느냐? 그렇지? 근데 너 네, 이거 잠깐 그림 잠깐 이렇게 줄 건데 너 헷갈려 봐봐. 한번 실수해 봐. 왜 내는 거죠? 왜? 자, 저는 이런 문제들은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제하신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10번입니다. 자, 우리가 10번 문제도 학생들이 조금 틀렸을 법한 부분이 있어요. 자, 기억 때문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자료분석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없는 여백을 찾아가지고 표를 다시 그리거나 막 숫자를 다시 뭔가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3,000, 2,500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기억은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후 남녀 신입사원 월 평균 임금 격차. 그러면 일단 월 평균 임금 격차를 봤을 때 여기는 얼마였냐면 500만 원이었어요, 격차가. 여기는 지금 격차가 3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왜 자꾸 틀렸냐면 임금 격차는 60% 감소했대요. 그럼 애들은 500 중에서 60이 500 중에 60%는 300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격차는 지금 500이었는데 300이 된 거니까 얼마 감소한 거야? 격차는 200 감소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 격차는 500분의 200 곱하기 100. 500이었는데 얼마 감소했다? 200만큼 감소했다. 그렇지? 그래서 500분의 200 곱하기 100 해서 40%가 돼야 됩니다. 이걸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자, 다음 니은은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후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 여성 신입사원 수는 조치 시행 이후 50%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같다면 하게 되면 그냥 100명이구나. 근데 40에서 60이 된 거니까 40에서 50% 증가하면 얼마? 60명. 그치? 뭐 니은은 맞겠네. 디귿은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의 비는 3대1에서 3대2로 변했습니다. 너무하죠. 75분의 25는 얼마 얘들아? 3분의 1. 60분의 40 하면 얼마? 3분의 2. 이것도 왜 내? 그쵸?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다음에 리얼은 가에는 남성 신입사원 월 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 월 평균 임금보다 30% 높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얼마 높은지 한번 보자고. 가에는 그치? 시행 이후에도 나왔잖아. 그러면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은 3,300, 여성은 3,000입니다. 얼마 높아? 3,000에서 10%가 높겠네. 그치? 300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정답이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조금만 끊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갑니다. 11번입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 문제는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지. 그럼 친구들, 연구 방법 하는 순간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질문지법, 면접법? 아니지. 얘들은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 하는 순간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조는 보니까 자, 에고 서핑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의미를 찾은 거야. 그래서 댓글을 검색하는 걸 소개한 후에
가설을 세웠습니다. 검증했네. 그러면 가설 있는 순간 무조건 양적 연구구나. B조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실시했고 매우 민감한 연예인, 유명 인터넷 1인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왜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고 애고소평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히 조사한 연구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심층적인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뭡니까? 얘는 질적 연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그럼 1번은 기억은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 주셨냐면 의미를 찾았다 그랬잖아.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가 내리는 겁니다. 연구자가 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작적 정의고 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전에 있는 네이버 검색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은 게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개념의 정의인지 몰라도 찾았다라고 하는 순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법칙 발견이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양적 연구야. 법칙 발견은 인과관계 찾는 거지. 다음에 3번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즉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한 탐구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양적 연구의 어떤 한계점이잖아. 왜 양적 연구는 계량화, 수치화시켜서 뭔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를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옳은 내용은 3번이 될 거고. 자, 다음에 4번은 B조, 즉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봐봐.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분명히 더 높아요. 왜냐하면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도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가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가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거는 양적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질적에서도 요구되는 건데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어디가 더 높다? 질적 연구가 좀 더 높다. 5번은 방법론적 이론론이죠. 즉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방법은 같다고 보는 거고 얘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다르다고 보는 거니까. 그치?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카드 게임이 또 나왔네요. 자, 카드 게임을 해봅니다. 학생 갑을병에게 나눠준 6장의 카드에는 일반적인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3점, 2점, 1점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3장을 뽑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카드 1은 1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중에서 2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2차 자료 수집에 활용되는 것은 문헌 연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차 자료로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셋 다 되는 거고요.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일단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 면접법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질문지법에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수집의 도구로 언어가 사용되는 질문지법, 면접법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카드 3은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질문지법, 자, 면접법, 그리고 참여 관찰법이 돼야 되겠네. 생생한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쵸, 참여 관찰이 돼야 될 것 같고 양적 자료의 수집에 용이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했을 때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질문지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전화로 하는 설문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일반적인 특징. 그치? 분명히 제가 봤는데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자, 1번. 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그렇죠? 갑부터 한번 해봐야겠네. 1, 2, 3을 뽑았답니다. 1, 2, 3. 그럼 3점, 2점, 2점. 몇 점이야 얘는? 7점 받겠네. 자, 3, 4, 6. 2점, 1점, 1점 해서 4점 받겠네. 자, 1, 2, 5. 3점, 2점, 1점 해서 6점 받겠네. 그러면 갑, 병, 을 순이 돼야 되겠네. 다음 두 번째는 갑이 뽑은 카드 중에는 3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한 장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갑이 뽑은 카드 3장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카드 1. 그렇지?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을이 뽑은 카드는 3, 4, 6인데 3번, 4번, 6번인데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카드가 6번에 있네. 다음은 4번. 병이 뽑은 모든 카드에는 참여관찰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1번도 있고 2번은 없고, 그치? 5번에도 없고. 다음에 5번은 갑을병 모두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 2장 이상씩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갑 같은 경우에는 1, 2가 있는가 2장 이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3, 4, 6이니까 면접, 참여관찰, 질문지법. 뭡니까? 면접법은 하나밖에 없네.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러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 갑은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과일 농장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렇죠? 빨리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의 남편인 을 역시 보탬이 되고자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병은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지켜보던 갑과 을은 미국 학교에 병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시킬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1번 보면 디귿은 어디입니까? 대형 할인점은 2차적 사회화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선생님, 할인점이 사회화기관이 됩니까? 돼요. 그냥 사회화기관은 전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고, 2차적 사회화기관 찾는 방법은 1차적 사회화기관 아니면 전부 다 2차다. 즉 어릴 때 영향을 주던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 아니면 전부 다 2차적 사회화기관, 그리고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면, 즉 교육기관이 아니면,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니면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이 안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3번은 비읍은 적응하지 못해 방황 계속하였다라고 했을 때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로 나왔는데, 우리가 봐봐. 친구들, 보상이나 제재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내가 받는 겁니다. 받는 거야. 나는 내가 수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 이게 보상이야?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뿐인 거야. 보상이 안 된다고.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적응하지 못해 방황 계속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너는 이랬으니까 이런 처벌 받아야 돼, 또는 이런 제재를 받아야 돼 라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상이나 제재 전부 다 될 수가 없는 거고, 보상과 제재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4번은 남편은, 자, 리얼의 직원과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성취지위가 돼야 되겠네. 다음에 5번은, 자, 시옷은 기업과 달리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봐봐. 자, 이렇게만 나오면 맞는 것 같아요. 기업과 달리가 없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도 역할 갈등이 안 되지. 역할 갈등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 여기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병이 정할 때 기다릴까? 아들이 정할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이거 할까? 그치?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라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3번은 5번 선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얘도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지만은 기억도 역할 갈등이 아니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진화론, 순환론입니다.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죠? 얘는 뭡니까? 순환론이 될 거고 B가 진화론이 될 것 같아요. 1번 A는 단기적 변동보다는 장기적 변동. 왜? 순환 주기가 너무나 길거든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평가원이 참 인간적인 것 같아.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1번 선택이 좀 많아요. 정답이 많아요. 좀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가 워낙 시간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좀 1번으로 뭔가 정답을 쉽게 주는 평가원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이번 평가 문제에서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B는 진화론은 방향은 일정하죠. 진보 발전밖에 없는 거야. 다음에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는 이게 바로 발전을 의미하는 거고,
진화론이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4번은 좀 보는데, 가에는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봐봐. 순환론은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동성이라든가 자율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 진화론은 이거 강조합니까? 진화론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측면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 속성은 의도와 관계없이,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인간의 의지 또한 그냥 무시를 하게 되면 모든 사회가 변동의 단계라든가 속도는 같아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의 속도와 폭은 달라진다고 보는 게 진화론의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을 강조한다 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과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까? 반복. 그쵸? 뭡니까? 순환론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네.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입니다. A에서 C는 이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B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자,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사회 서비스구나 라고 찾아질 것 같고요. 자,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부조. 상호부조는 가입자 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 그러면 C가 사회보험이네요 라고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A는 공공부조군요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A, B, C 중복수의 가구 비율 3개 다 받는 비율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 지역에도 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굳이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사전 예방적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사회보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공공부조는 지금 가난 생계 유지가 곤란하니까 라고 하는 사후 처방이 될 거고, 자, 다음에 B는 A씨와 달리 보편적 복지. 일단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2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죠.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게 사회보험이 되는 거니까 답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4번 볼게. 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그러면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니까 B와 C를 봐야 되겠네.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 혜택은 받지 않는 거. 그럼 봐봐. B와 C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다가 공공부조까지 같이 받고 있는 거. 3개 다 같이 받고 있는 거까지 포함되고 있다. 몇 퍼센트가 2%가 빼면 얼마인 거야? 이거 2개를 받고 있고 공공부조 혜택을 안 받는 것은 48%가 되는 거야. 자, 다음에 45 중에서 이거 2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개에다가 이것까지 받고 있는 애들이 5%라고 했으니까 이거 2개 받고 이거 안 받는 애들은 얼마입니까? 40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가 아니고 가 지역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입니다. 그럼 A와 C를 봐야 되겠네. 이거 2개는 받는데 서비스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얼마 빼는 거야? 빼기 2. 여기는 빼기 5. 각각 얼마? 4%. 정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봤을 때 이 뭐지? 중복 잘 안 배운 건데? 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한테 그치 뭐 가중 평균이다 또는 임금에 대해서 뭐 전체 평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자체에서 아주 어렵게 문제를 만들기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16번입니다. 자, 개인과 사회관계입니다. 개인과 사회관계 하는 순간 명목 아니면 실제구나라고 해주면 개인과 사회관계는 원자와 사물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보면 사물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듯이 그냥 뒤에만 보면 되겠지. 사회도 개인의 집합체일 뿐인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답은 사회 명목이 되는 거고,
개인과 사회관계는 부품과 기계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은 기계를 구성한 요소지만 기계는 이것으로만 설명되지 않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얘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갑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개인은 사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두 번째는 개인의 의식개혁입니다. 명목. 세 번째는 갑의 관점은 사회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환원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사회는 그 자체가 고유한 모습을 가질 거니까 사회 실제론. 4번은 사회가 개인 외부에 실제한다고 봅니다. 이 말은 개인 외부에서 사회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야? 사회 실제론. 사회 구속성을 강조합니다. 구속성이라는 이야기는 영향을 주는 측면. 개인의 자율성은 명목이 되면 되겠네. 그렇죠? 자, 다음에 17번입니다. 참, 그쵸? 17번. 네, 그래요. 한번 볼게요. 가는 생존 및 생계 필수적 자원이나 자원이 부족하다. 절대적 빈곤입니다. 나는 상대적 빈곤이에요. 기억.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까지만 보고, 그치? 기억도 맞는 것 같아라고 실수하신 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뭐 웃은 이유는 이거 자체가 막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어떻게 과연 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 좀 했어요, 솔직히. 자, 두 번째는 가에 속하지 않은 가구도 나에 속할 수는 있죠.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박탈감 원인 되기도 하죠. 박탈감 원인은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또 가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둘 다 최저생계비 그리고 중위소득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다. 니은, 리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점은 기능 갈등 상상이구나 또는 것이 미시구나 생각하고, 자,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 예컨대 19세기 유럽에서는 폐결핵에 걸린 지식인과 예술인의 말은 자태를 열정과 낭만의 징표로 인식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보니까 가는 상상론이 되는 거고, 자,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규정이 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사회 체계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 방해되는 요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질병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 기능이 되겠네.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질병이 나타난다.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갈등론이 될 겁니다. 자, 1번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받지요. 그렇죠? 평가원의 인간적인 면이 또 1번으로 보여요. 여기도. 자, 두 번째는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 재생산된다. 갈등.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의존이다. 상호 유대감이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유대감이다. 전부 다 기능. 반면에 상호 작용이다. 상상. 자, 대립과 갈등은 기능에서는 예외적이다, 일시적이다, 병리적이다.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필연적이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가? 라고 하게 되면 가와 다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왜? 상상은 예, 갈등은 아니요가 될 거니까.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자료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국에서 대다수의 어린 여자 아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약을 하지 못하는 실상을 추적한 작품에 했을 때 A는 지금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다수지만은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소수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 을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고,
자, C는 지배 세력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소수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 자, 전국에서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지한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봐. 자, 오랜만에 정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4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 자, 두 번째는 권력 또는 영향력의 열쇠, 사회적 차별 대우 또는 집합적 정체성.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1번 보면 A는 B와 달리 인간의 선천적 요인. 그럼 봐봐. B가 선천적 요인이냐 아니냐를 보면 될 건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선천적인 건 아니잖아. 하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천적이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은 말이 안 되죠.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 거는 수에 많고 적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2번은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3번은 연령대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D가 되는 건데 이제 근데 D는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차별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지금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들에게 이런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일단 그렇지만은 연령대는 D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자, 다음에 4번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는 집단이라고 하게 되면 역차별은 소수자가 아닌 집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에게 뭔가 더 많은 대우를 해주고자 했다. 만약에 노인을 소수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뭐 이런 것들에 좀 안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은 기회가 좀 차별당하고 있었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억지로 뭔가 좀 봤을 때 역차별은 이것 때문에 도리어 차별받는 다른 구성원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다음 5번은 A와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 그치? 여자란 이유 때문에 소수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사회 주류 집단에 대한 우대 사례하고는 관계가 없죠. 비정규직이 주류 집단이다. 노인들이 주류 집단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표는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20% 증가했대요. 노령화 지수는 60이고 125입니다.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봐봐. 제가 인구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할 때 그랬어요. 인구는 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작년 6평도 마찬가지인데 나와 있는 자료가 비율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비율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비율로 가는 게. 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옆에다가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자, 인구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자, 우리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뭔가 0에서 14세, 15, 64세,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인구의 비율을 구할 거냐 아니면 뭐 1대 4대 7처럼 인구의 비를 구할 거냐, 그치? 이 비를 구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그래 비율을 구해야겠다, 비를 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부터 구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문제도 지금 보게 되면 조건이 인구가 20% 증가했다는 조건은 있어요. 있는데 조건에 따라 가지고 먼저 정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먼저 이거부터 구하고 그리고 뭐 한다?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조건을 따라 가지고 난 100, 120 두고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비율이나 비를 구한 다음에 뭐 하자?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고. 한번 봐봐. 나와 있는 자료가 비율이야, 제발. 비율이면 우리 뭐 하자고? 합이 100% 되게끔 비율을 구하자고. 근데 나와 있는 자료에서 지금 노령화 지수는 자, 이렇게 A, B, C라고 할게. 일단 노령화 지수는 A분의 C가 노령화 지수야. 그러면 A는 안 나와 있는데 15 곱하기 100을 했는데 얘가 얼마인 거야? 지금 얘가 60입니다 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잖아. 60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올라오고 이거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A는 4분의 1 곱하기 100은 얘는 몇 퍼센트입니까? 25%구나. 그러면 25분의 15 하면 5분의 3이 60이구나. 일단 25 더하기 15 하면 얼마? 40.
이거 아니다. 얘들 그다음에 이분들 다 더하면 몇 퍼센트? 100%. 몇 퍼센트야? 6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0이야, 그치? 20분의 C 곱하기 100인데 얘가 얼마? 125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C 얼마 되면 C는 25% 되지 않을까? 왜? 4분의 5거든. 결국 4분의 5가 125거든. 1.25거든. 그럼 45인데 얼마입니까? 55%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먼저 비율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를 봤더니 총 인구는 20%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람의 이제 수를 비교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100, 여기는 120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비율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비를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항상 우리 애들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어딘가를 자꾸 100으로 두고 싶어 하는 거야. 자꾸. 여기를 100 또는 여기를 100으로 뭔가 자꾸 100으로 두고 싶어 해. 근데 이 문제는 100으로 둔 건 맞는데 뭐를 100으로 두는 거야? 합을 100으로 두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 볼까? 자, 2020년에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입니다라고 했을 때 설마 이 문제 하는데 120 곱하기 이걸 하지 마. 어차피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25%하고 20 비교했을 때 2배는 안 되겠네, 당연히. 2번.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부양 인구는 감소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00 중에 얼마? 60. 얘는 120 곱하기 55 하라는 거야. 120 곱하기 55. 그러면 그렇죠? 120 곱하기 55 하면 여기 60, 여기도 60 하면 660이 나오고 66이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더 크다가 될 거잖아. 그냥 부양 인구는 감소한 게 아니고 커졌겠네. 자, 우리가 이거는 산수하는 게 제일 그냥 괜찮다. 산수를 하는 게. 우리가 보면 뭐 얘의 증가는 20%고 얘가 감소한 거는 10%도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봐도 좋지만은 이 정도는 산수를 하자 그냥. 자, 다음에 3번은 2000년의 유소년 부양비 얼마입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B분의 A잖아. 60분의 25, 55분의 25. 다르지. 넘어가. 4번.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의 노인 인구는 10%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5% 감소하였다라고 했을 때 왜 낸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이거 10% 차이 아니야? 이거 5% 감소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뭐가 변했어 지금? 총 인구 변했으니까 계산할 가치가 없어 얘들아. 응? 다음에 5번은 2000년에 비해서 2020년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B분의 A잖아. 자, 그러면 해볼까? 5번은 유소년 부양비는 60분의 25하고 55분의 25.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보는 거네. 그치? 55분의 20. 자, 이거 한번 비교하는 거야. 응? 그러면 뭐 약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2분의 5. 그리고 얘는 자 11분의 4가 되는 거잖아. 이거 크기 비교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곱하면 55, 얘는 곱하면 48이 될 거니까 어디가 더 커? 얘가 더 크겠네. 그냥 감소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네. 다음에 노인 부양비는 어떻게 됩니까? 60분의 15, 55분의 25인데 분모 작아지고 분자 커지니까 당연히 커졌고 총 부양비는 60분의 40, 55분의 45. 당연히 어디가 더 커? 여기가 클 수밖에 없겠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자료음식 문제가 그렇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47점 정도가 1등급 컷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과연 수능에 이렇게 나올까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어요. 그래야지 사회문화를 하는 친구들, 더 잘한 친구들이 더 높은 표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우리가 항상 평가원에서 출제했을 때 출제 난이도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더 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니까 공부는 어렵게. 자, 여기서 어렵게라는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올 것까지 쓸데없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웃음기 빼고 공부는 공부답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아있는 기간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내일부터 또 계속 더 발전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